경남 김해의 장척산입니다. 지난 2014년 7월 중순 오후 4시 30분 이곳에서 등산을 하던 50대 부부 가운데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청각장애인 아내는 자녀를 통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119 소방본부는 휴대전화 기지국을 확인했지만 인근 초등학교가 나오는 등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기지국이 이 산 아래에 있는 초등학교 기지국이 잡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이 등산로상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녁 7시 자녀들이 카카오톡 위치 전송으로 위치를 보냈지만 산악 지형에서 정확한 위치 파악은 계속 어려웠습니다. 구조대원들은 폭염 속 등산로도 없는 산을 헤치고 다니며 조난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저희도 가지고 있는 그 조건 상황에서는 그 넓은 산악에서는 또 이렇게 찾기가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조난된 부부는 신고 3시간 반 만에 이 일대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판결문에 따르면 119 구조대원들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구조가 늦어지면서 조난자가 숨졌다며 직무상 과실 등의 혐의로 출동대원 8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리자 이 가운데 5명에게는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혐의 없음으로 그때 이제 1차적으로 형사적으로 종결이 났는데 한 며칠 뒤에 바로 또 민사소송장이 또 오더라고요. 2심까지 거친 소송은 소방대원들의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조난 장소가 산악 지형이었고 구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구조 지연 책임이 소방대원들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죄로 결론 났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2년여 동안 출동했던 소방대원들은 극심한 자책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유가족 마음의 10분은 이해하지만은 저희한테 이제 그런 직원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오면은 이 직업에 대한 선택도 후회를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이제 마음은 안 좋죠. 최선을 다한 구조활동 뒤 이어지는 소송. 소방대원들의 힘겨움은 끝이 없습니다. 소방대원은 화재 구조 구급 활동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 현장에 투입되면서 점차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KNN이 최근 10년 동안 정보 공개를 통해 살펴보니 현장 대응에 전념해야 할 소방관들이 임무 수행으로 인한 각종 소송에 시달려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3년부터 10년 동안 전국에서는 소방관들을 상대로 한 28건의 소송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24건은 소방이 승소했습니다. 한 건은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며 한 건은 화해 공고, 소방 패소 사례는 2건이 있었습니다. 2014년 경남 밀양의 한 주택에서는 화재 진화 도중 거주민이 휘발유통을 들었다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거주민은 LPG통 위치를 묻는 소방관에게 같은 위험물인 휘발유통을 들다 화상을 입었다며 소방관과 경남도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방관은 LPG통이 어디 있는지를 단순히 물어봤다며 소방활동 종사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소방활동에 구조활동이라든지 소방활동에 임했는데 자기 본의와 전혀 상관없이 소송을 당하게 되면 아무래도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과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2020년 경기도에서는 아파트 베란다 투신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매트를 곧바로 깔지 않은 것을 이유로 유족이 출동 소방관들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인이 소방대원의 안전매트 설치를 거부했고 자살 시도자가 극도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였다며 안전매트를 설치하지 못한 것이 소방 공무원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열심히 대처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예기치 못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 본인이 지금 책임져야 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큰 것 같습니다. 산악구조와 물놀이 사고 구조 뒤에도 소송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송은 모두 승소했지만 소방대원들은 과실이 아닌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 자체가 큰 고통이었습니다. 소송 경험을 하게 되다 보면 직무 수행 과정에서도 유사한 상황들을 당면하게 됐을 때 좀 트라우마로 인해서 위축되어서 활동을 하게 된다거나 소극적 활동을 하게 된다거나 이러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본인의 위험을 감수하는 소방관들. 하지만 그 뒤에 따라올 소송도 걱정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화재 진화에 나선 소방차들은 인근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현장 접근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2018년 소방기본법이 개정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법 개정 뒤 5년, 지금 상황은 어떨까? 골목길 진입 훈련을 하던 소방 차량이 실제 화재 현장에 출동합니다. 불이 난 건물로 가던 소방 차량이 골목길 주차된 차량에 막힙니다. 지금 저 차 때문에 못 나오는 상황인 거예요? 예. 다행히 큰 불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주차 차량을 피하는 시간만큼 현장 도착이 늦어졌습니다. 밀고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이제 민원도 있고 이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화재가 났을 때 이렇게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으면 소방차가 현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의 근거에 차량을 강제로 견인하거나 일부 파손되더라도 지나갈 수 있지만 손실보상이나 배상 요구에 대해서는 개인이 소명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뭐 사고가 난다 해서 면책된다 해서 사고 나도 되는 건 아니니까 항상 사고 나면 또 출동도 빨리 못 가고 사고 나면은 사람도 다치고 이러니까 항상 조심스럽게 위반하더라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KNN이 정보 공개를 청구해 분석한 결과 구급과 화재 출동 중 소방 차량들이 겪는 교통사고도 계속 발생합니다. 대부분 사례는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하지만 소방활동 면책 조항이 있어도 혐의 없음을 수사 과정에서 직접 입증하는 데에 대한 부담은 큽니다. 면책 조항이라는 게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 면책 조항이지, 사고가 발생하면은 그 면책 조항은 어느 정도 간격만 되고 처벌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은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불법 주차 때문에 소화전 호수를 연결할 수 없어 소방관이 차량 유리창을 깨고, 캐나다에서는 화재 현장에 진입이 어려워지자 소방차가 경찰차를 밀거나 주차된 차량을 치고 나가도 정당한 활동으로 인정돼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소방관들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시민들 인식들도 그렇고 소방관들이 생각하는 어떤 소방관을 바라보는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런 게 이제 갖춰져 있다는 거죠. 소방대원들이 임무 수행에 따른 소송과 민원을 두려워하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옵니다. 소방관들은 현장에 갔을 때는 최선을 다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큰 사건을 겪고 나면 현장 활동에 있어서 7년차 구급대원 A씨는 2021년 12월 오토바이 단독 사고 현장에 급히 출동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병원 이송 뒤 안타깝게 숨지자 유족은 병원 이송이 늦었다며 A씨 등 구급대원 3명을 직무유기로 고소했습니다. 8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무혐의로 결론났지만 대원들은 추가 소송에 대한 불안감이 컸습니다. 일부라도 유죄가 인정되면 극심한 마음고생에 이어 소송 비용까지 본인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 사비를 내서 이제 다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우리 조직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은 했죠.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가 바로 행정종합배상공제입니다. 지난 2018년 행정종합배상공제제도 시행 이후 소방관들은 업무로 인한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한 건당 3천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죄 판결일 경우 예외라는 점입니다. 소방청은 유죄는 공무원 개인 비위가 확정된 것인 만큼 비위 행위까지 세금으로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과 별개로 패소한 소방관의 소송 비용을 환수하는 건 지나치다는 내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민사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다 그 한도 내에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형사에서는 저희가 유죄를 판결받게 되면은 직원들이 결국에는 개인 돈으로 부담해야 되는 약간 법적 미비점이라고 해야 됩니까? 배상공제제도는 소방관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배상이 과실 책임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현장 소방대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전국적인 사례를 보면 소방대원의 벌집 제고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며 84만 원을 배상하는가 하면 건물 3층 외벽에서 길고양이를 구조하다 고양이가 떨어져 차량이 파손됐다며 118만 원을 배상한 사례도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의 힘겨운 소송을 위한 배상공제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 대원들의 심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은 여전합니다. 9년차 구급대원 이채원 소방장은 2021년 7월 주치 난동 신고를 받고 급히 출동했습니다. 음주로 난동이 심해 경찰과 공동 대응에 응급 입원을 시켰지만
과잉 진압 등을 이유로 이 소방장 등 출동한 구급대원 3명이 고소당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1년 8개월째 진행 중인 가운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 경찰 조사부터 대응이 막막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그날 밤 근무하면서 셋 다 진짜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걱정만 하고 2년 전 당시만 해도 이게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소방본부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소방대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도움을 받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쓰러진 운전자가 긴급 이송 뒤 숨지자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한 구급대원 A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잊을만 하면 또 이제 전화 와가지고 출석하라고 하고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이 조금 지친다고 해야 되나. 본부 쪽에 변호사가 없어서 저희 개인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임무 수행을 하다 고소나 소송을 당하게 되면 소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경찰 조사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지만 경남 소방본부 내 변호사 경력 소방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소방관 지원을 위해 2016년 10명을 시작으로 모두 41명을 채용했습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현재 27%인 11명이 그만뒀습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은 법률 대응과 상관없는 악성 민원 처리를 맡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은 대원 역시 소방청과 서울에 5명, 경기 7명 등 본청과 수도권 쏠림이 뚜렷합니다. 경남본부에서 지난 2018년 채용했던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은 2년 뒤 소방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현재 전국 18개 소방본부 가운데 경남, 창원 등 6개 소방본부는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분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고는 있지만 실제 변호사가 해주는 거와는 정말 차이가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노조 차원에서 조금 더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변호사 출신 소방대원마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한 가운데 소송에 시달리는 지역 소방관들을 도울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하루하루 분초를 다투며 때로는 생명을 걸고 현장에 출동하는 대한민국 소방관들은 지금 소송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밤샘 근무 뒤 쉬는 날 경찰서와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몇 년 동안 이어지는 긴 수사와 재판으로 심신은 지쳐가고 트라우마가 남습니다. 트라우마라 해야 되나? 그 현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밥도 잘 많이 못 먹고 그러니까 몸무게도 빠지더라고요 그 당시에. 하지만 마음의 상처가 큰 소방관들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심리 상담을 먼저 찾지도 않습니다. 심리 상담이라는 게 이게 저도 이게 한 번씩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담은 받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당해도 법률 지원을 해줄 변호사 자격 소방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 소방본부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부족한 법률 지원은 소방대원들의 패소에 대한 두려움을 더 키웁니다. 소송 비용을 지원해주는 배상공제는 패소하면 소송 비용을 결국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방 조직에서도 이런 직원들이 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별도의 부서가 있으면 활동을 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KNN의 연속 보도를 통한 이 같은 지적에 국회가 먼저 응답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고의가 아니면 재판에서 지더라도 법정 비용을 지원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소방관들이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 유죄가 될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소송 비용이 환수되고 있어 현장 대응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업무상 과실에 대해서 법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소송을 겪는 소방관들을 위한 법률 지원과 심리 지원 강화도 필요합니다. 소방대원들이 임무 수행을 하다 소송을 당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이 따로 진행돼 왔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단계 때부터 전담 변호사의 법률 지원과 전문 심리 상담사의 상담이 일괄적으로 이뤄지는 원스톱 법률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국회는 가칭 원스톱 법률지원단을 신설해 법률지원과 심리상담을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소방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소방대원들을 응원하고 지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저희를 믿고 저희에게 맞게끔 이렇게 조금 잘 따라주셨으면 저희도 진짜 어떻게든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 그렇게 믿고 좀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KNN은 임무 수행을 하다 소송을 당한 소방관들이 이 배상공제 제도를 통해 소송 비용을 지원받지만 재판에서 질 경우 소송 비용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문제점을 보도했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 소방 조직이 이것밖에 안 되냐라고 말할 정도로 현직 소방관들의 상실감은 컸습니다. 늦었지만 보도 이후 소방청은 문제가 되는 배상공제 제도를 고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행정배상공제제도. 문제가 되는 조항은 특별약관에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유죄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즉 소방관이 재판에서 지면 비용은 전액 환수됩니다. 소방관이라는 직업 자체가 잠재적 위험에 많이 있는 직업인데 조금 그런 것까지라도 조금 책임을 져줬으면. 문제는 대다수 소방관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실제 형사소송에서 유죄를 받으면 하나도 배상을 안 해주네. 그럼 나 어떡하지? 이렇게 놀라는 직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KNN 보도 이후 소방청은 과실범 가운데 처벌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소방청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경남소방본부에서도 소방청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모든 직원들이 직무 수행에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도 내부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반쪽짜리 배상공제 제도가 시행 2년여 만에 개선될 전망입니다.